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기회의 칼날에 스파이 패밀리 호조 가족이 들어가면 어떻게일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기칼 세관에 들어간 포조 가족이 기살대와 만나 친해지지만 아냐가 아카자에게 납치당해버린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다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할대에서는 이 세계에서 온 아냐가 상현삼의 혈귀에게 납치당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놀랐는데 지금껏 한 번도 상현삼을 마주치고도 살아남은 이는 없었기에 베일에 쌓여있었기 때문이었죠. 보통이었으면 상현삼을 만난 시점에 살해당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홍알룬지의 증언으로 따르면 그 혈기는 귀할대 검사는 죽였지만 그녀들에게는 딱밤만 때렸을 뿐 죽이진 않은 걸 봐서는 아냐 역시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귀할대원들은 아냐를 되찾는 것을 중점으로 임무를 받게 되었고 귀할대 입장에서도 무장의 최강의 전력 중 하나인 상현삼의 혈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열의를 보였죠. 한편 아카냐는 아냐를 데리고 무장에게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속으로 이대로 무자님에게 이 꼬맹이를 데려가면 이 꼬맹이는 곧바로 죽겠지? 내가 인간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고 아냐는 그 속마음을 읽고 킥 하며 놀라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냐 죽을 땐 죽더라도 이 세계에서 나들이 가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냐는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여자 주인공이 적에게 납치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벌어오기 위해 했던 행동을 따라한 거였죠. 그렇게만 하면 결국 나중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구해주다 보니 자신도 이렇게 하면 아빠가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카야는 죽기 전 소원이라면 그 정도쯤이야 라며 퉁명스럽게 아냐와 나들이를 가게 되었죠. 그런 중 아카자는 무장의 텔레파시를 받게 되었고 아냐에게 너 혹시 열차라는 거 봐본 적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냐는 열차 보고 싶어 라고 소리쳤고 아카야는 아냐를 데리고 어떤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냐의 생각과는 다르게 열차를 보여주기로 했던 아카야는 철길을 따라 저벅저벅 걸어갔고 아냐는 이러다가 열차가 오면 부딪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전방에서 왼 촉수로 뒤엎인 열차가 아카자와 아냐를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죠. 아냐는 휙 당황하며 도망가야 된다고 아카자의 손을 잡고 끌었는데 아카야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만히 웃고 있었고 아냐는 도망가기 위해 아카야를 놓고 뒤로고 했는데 아카야는 아냐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냐는 그의 뿌앵 울면서 왜 이러느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꼬맹이 잘 봐라 저게 바로 열차라는 거다 라고 한 뒤 파괴 사흘 시간에 그대로 그 열차를 향해 주먹을 뻗었죠. 그러자 엄청난 풍악과 함께 그 열차가 박살나 터져버렸고 아냐는 그 엄청난 광경에 그저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살난 열차에서 피할 때 몇 명의 검사들이 뛰어나왔고 아카야는 꽤나 감이 좋은 녀석들이구나 라며 오히려 기뻐하는 듯 했죠. 아냐는 그 검사들 중에 탄지로 그리고 피할 때 본부에서 봤던 부엉이가 있어서 도와줘 라고 소리쳤습니다. 큐즈와 탄지로는 아냐를 발견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옆에 있는 혈기가 상현삼의 혈기라는 것을 알았기에 초긴장 상태가 되었죠. 큐로는 아카자에게 그런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것이 창피하지 않느냐고 아이를 당장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카야는 씩 웃으며 니네 혈기 검사라면 검사의 방식으로 이 아이를 되찾아보라고 했고 아카야는 아냐에게 허튼 짓 하면 곧바로 죽여버릴 테니 저쪽으로 가 있어 라고 했죠. 하지만 속마음은 이 싸움에 휘말리면 다칠 수도 있으니 안전한 곳에 가 있어라 꼬맹이 라고 하는 게 들렸고 아내는 호다닥 뒤쪽으로 비신했습니다. 큐로는 곧바로 화염의 오브션에 아카야에게 뛰어들었고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치 역시 아카야를 둘러싸 공격을 했죠. 하지만 아카야는 곧바로 광범위한 공격으로 대응을 했고 그 옆에 큐로를 제외한 검사들은 모두 튕겨져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큐로는 그의 너희들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며 오히려 너희가 함께 싸우면 싸움에 더 집중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아카자와 큐로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고 큐로의 강력한 공격이 초반에는 아카자를 웃도는 것 같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큐로에게 상처가 누적되며 아카야가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냐에게 탄이로의 속마음이 들렸고
탄유로는 저 혈기가 싸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재빨리 아냐를 구해올까?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냐가 탄지로에게 안돼 오지마 라고 외쳤고 탄지로는 그렇게 크게 말해버리면 저 혈기가 다 알아채겠네 라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냐는 아카자가 큐조라와 싸우고 있으면서도 계속 아냐 쪽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 알았고 탄지로가 아냐를 구하러 뛰어드는 순간에 공격을 날려 죽여버리려 했던 거 알아 탄유를 구하기 위해 소리를 친 거였죠. 아카야는 큐조라의 싸움을 즐기다가 너도 혈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큐조라는 절대로 혈기가 될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냐는 큐조라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오늘 이 싸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카야 역시 그가 혈기가 되지 않으면 위험한 실력을 지닌 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큐조라는 화염의 오이 요노그 시연에 아카야를 공개했지만 끝내 아카야의 목을 베어내지 못했고 아카야는 큐조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먹을 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냐가 코유키가 그러지 말래요 라고 외쳤고 아카야는 순간 코유키라는 이름을 듣자 머리가 새하얗게 되는 기분이 들었죠. 그 순간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치가 큐조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큐조를 놔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카야는 계속해서 지끈지끈 머리가 아팠고 뭔가 더 이상 싸울 기분이 나지 않아 아냐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죠. 큐조의 일행은 아냐를 눈앞에 두고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절망했고 그 소식은 로이드와 요루에게도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작정 아카자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다른 임무를 하다 보면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했고 12개월의 혈기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을 쫓아다니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로이드와 요르는 피할때 최고의 정보원이자 음주인 우지 탱겐에게 유각의 상해의 혈기로 추정되는 혈기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그 임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는 그 임무에 대해서 탱겐에게 자세히 물어봤는데 탱겐은 일단 자신의 아내 3명이 유각에 잠입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가 최근 그 소식이 끊겼다고 아내들을 구해야 한다고 했죠. 로이드는 그 말 듣고 아니 아무리 인물하지만 3명의 아내를 둔 설정은 너무 과하지 않나? 나도 물론 요루도 가짜 아내고 아냐도 가짜 딸이지만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현실성 있게 해놨는데 탱겐의 3명의 아내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이드는 탱겐의 아내 3명이 그저 스파이로서 만들어진 설정인 줄만 알았고 진짜 아내라는 것을 예상도 하지 못한 상태였죠. 요르는 일단 자신도 유니어로 위장해 취업을 하겠다고 했고 로이드는 걱정스러워하며 시청 직원으로만 살았던 당신이 그걸 해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요르는 원래 세계에서 시청 직원으로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위장한 모습이고 원래의 직업은 암살자였기에 위장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 하하 어렵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그렇게 요르는 요아에 들어가 유녀로 일을 했는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긴 했지만 남자 손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고를 많이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요르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그 유각의 오일아닌 와라비임에 어째선지 저 여자는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피할 때의 느낌은 아니었고 뭐하는 앤가 알아보기 위해 괜히 요를 불러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끔 했죠. 와라비임에는 툭하면 새로운 신입들에게 자신의 방을 청소시킨 뒤 먼지 한 털이 보이면 그걸로 갈구는 덧세를 부렸었고 요루에게도 똑같이 시행한 거였습니다. 와라비임에는 어디 한번 오늘도 저 계집을 털어볼까? 라며 자신의 방에 들어갔는데 방은 먼지 한 털 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상태. 지금까지 봐왔던 청소 중에 가장 말끔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요루는 암살자인 만큼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청소가 듣기였습니다. 타키는 요루의 확실한 청소에 딴지를 걸 수가 없었고 다른 트집을 잡기 위해 술을 먹여보기로 했죠. 요루는 자신은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한 차례 거절했지만 여기서 수상한 행동을 해 임무를 망치면 안 되기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루는 눈빛이 갑자기 확 돌아버리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러 간 남자 손님에게 저 유부녀예요 라고 하며 날려버렸죠. 그의 다키는 너 뭐하는 짓이냐고 하며 화를 냈고 속으로는 요년 딱 걸렸어 라고 하며 요루에게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요루는 가뿐하게 그 싸대기를 피한 뒤 당신이 선배면 다야? 라고 하며 다키를 밀쳤고 엄청난 힘에 밀려 다키는 벽에 꽂혀버렸죠. 다키는 이건 평범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 알아? 니년 정체가 뭐냐? 라고 하며 혈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요루는 어라? 모습이 변했네? 선배님 혈기였어요? 라며 혀가 꼬인 채 물었고 다키는 이 건방진년 죽어라! 라고 하며 수많은 오비를 날려댔죠. 그러자 요루는 기묘한 움직임으로 그 오비들을 전부 피해버렸고
빠르게 다키의 접근에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다키는 벽 몇 개를 뚫고 튕겨나갔고 요루의 발차기 한 방에 자신의 갈비뼈와 내장이 뭉개져 버렸다는 거 알았죠. 하지만 이 정도쯤은 금방 회복할 수 있을 터 회복한 뒤 잔인하게 전현을 찢어주겠어 라고 부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요루는 다키 뒤에 있었고 요루는 그대로 다키를 짓밟아버리기 시작했죠. 다키는 그 엄청난 공격에 맥을 못 쳤고 끄악 그만 이라는 소리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요루는 다키에게 제 딸 아냐는 어디 있죠? 라고 물었고 다키는 그게 누구냐고 난 모른다고 소리쳤는데 요루는 싸늘한 눈빛으로 당신 상현삼이라는 혈기를 모르나요? 라고 물었죠. 다키는 아카자? 아카자가 요즘 어떤 인간 꼬맹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로 몰라 라고 했고 요루는 보통 내가 상대했던 이들은 더 맞다 보면 진실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라며 더 강하게 다키를 좁혔습니다. 다키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고 곧장 규타로를 불러내 이 여자의 뒤를 쳐야겠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규타로가 스물스물 그림자 뒤에 숨어 타이밍을 노렸고 지금이다 라고 하며 페나스로 묘를 향해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로이드와 탱겐이 뛰어와 규타로의 공격을 막았고 규타로는 책 동료가 있었나? 하며 뒤로 물러섰죠. 로이드는 요루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요루는 살짝 정신이 들며 아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로이드는 특유의 엄청난 분석력으로 탱갱의 아내들이 있는 곳을 찾아 구출해냈고 소란이 벌어진 이곳으로 탱갱과 함께 빠르게 온 거였죠. 규타로는 채 귀할 때 죽까지 있나무군 한꺼번에 처리해주지 라고 하며 피해 참격을 곳곳에 뿌렸고 탱갱은 소리의 옵션에 그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로이드는 규타로 다키를 순식간에 분석을 했고 상현6이라는 표식이 둘 다 있는 것을 봤을 땐 아무래도 이 둘은 하나의 혈기 그렇다면 둘의 목을 동시에 베어내야 퇴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판단했고 탱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죠. 그러면서 로이드는 자신과 탱겐이 힘을 합쳐 규타로의 목을 베어낼 테니 요루씨가 쉽진 않겠지만 저 여자 혈기의 목을 베어내라고 했고 요루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탱겐은 그에 내가 볼 땐 로이드보다 요루가 훨씬 강해 보이니 요루가 나와 함께 남자 혈기 베어낸 쪽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지만 로이드는 요루를 평범한 힘센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위험을 부담하게 할 수 없었죠. 그렇게 로이드와 탱겐은 규타로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요루가 순식간에 이미 다키의 목을 꽃의 호흡으로 베어내버렸고 저는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로이드는 벌써? 라고 당황했고 그때 규타로의 공격이 들어오자 탱겐이 막아서며 우리도 이때 베어내야 한다고 했죠. 규타로는 다키의 목이 너무나도 쉽게 베이자 당황하며 평정심을 잃어왔고 강력한 탱겐의 공격과 더불어 로이드의 효율적인 움직임에서 나오는 공격을 허용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규타로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았고 높은 재생력까지 갖춘 상대라 쉽게 목을 벨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요루가 내가 좀 더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시노부에게 받았던 등꽃독이 가득 묻혀진 장갑을 꺼내 규타로에게 날렸고 규타로는 로이드와 탱겐만 신경 쓰다가 그대로 심장에 그 단검이 꽂히고 말았습니다. 규타로는 순간 몸의 마비가 가득하게 오며 피를 토했고 요를 바라보며 저 여자 평범해 보이지만 괴물 그 자체다 라고 생각했고 그 순간 로이드와 탱겐의 공격이 날아와 목을 베어버리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에는 아냐와 아카자, 로이드와 요르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전개를 진행해 좀 더 풍성하게 이끌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